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 있는 명주. BGM을 넣을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넣어줄까요? 그리고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댓글이 더 안 달린 것 같아요, 오늘은. 댓글도 안 달리고요. 원래 1주년이면은 어. 뭐 스튜디오를 간다거나 뭐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뭔가 이렇게 막 댓글도 많고 막 그러면은 스튜디오 가서 풍성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기분을 내려 그랬는데 어. 뭔가 부끄러우신가? 아니 말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주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난 진짜 댓글 단 사람 줄 거예요. 네. 저는 챙겨주려고요. 네, 하여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킴님, 시작 1년을 축하한다.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들을게. 하. 대충 누군지 알아 난. 저희 측근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평소에 얘기는 많이 해가지고 잘 찍었냐, 뭐 영화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가 3분의 1은 우리한테 좀 많이 그치? 영향을 끼쳤어요. 네. 예, 장소도 제공해주고. 장소도 제공해주고 고맙다 하여튼. 그리고 뚱땡베리님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팟캐스트 영화계 방송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듣게 된 건 이벤트 공유 시사회라는 페북그룹의 부관리자 최지원님 방송 출연 때 처음 들었고 페북그룹에서 활동하는 김훈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훈현씨. 최지원 방송 이후로는 자주 못 듣지만 매주 다운받아서 되도록이면 시간 되면 챙겨 들으려고 하신다고. 그리고 영화의 전반적인 것과 사소한 것까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번 주 더 랍스터 방송은 재미있게 봤었던 터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해석해준 것도 있어서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개봉했던 트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다뤄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탑3 안에 드는 영화라고 올해 그 중에 한 편이 저희가 다룬 더 랍스터, 그리고 또 한 편은 저희가 또 다뤘던 이정현 씨가 나왔던 성싱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트라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다뤄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1주년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이분이 페이지에서는 많이 뵙긴 했는데 서로 대화해 본 거는 아니고 그냥 많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영화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도 간간히 보기는 한데 직장인 분이시면서 프리랜서이신 것 같은데 많이 보시더라고. 하나의 영화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맥스 보고 3D 보고 4DX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 사진으로도 인정하시고. 하여튼 저희가 누군지 아시는 확실한 분이니까 푸짐한 선물 한 대여섯 명 드릴 선물을 드려야 되는 한 분께 몰아서 돈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네, 하여튼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주군이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예. 문화상품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댓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은 조금 적긴 했지만 그냥 실제로 만나서 너네 방송 1주년 됐다며 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했더니 부끄럽다고 댓글을 안 달아주더라고. 다운로드 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좀 쑥스러워서 댓글을 많이 안 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도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겉으로 쓰고 뭐 저희가 뭐 아이디로 쓰시면은 익명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실명 거론 안 하잖아요. 저희. 지금 쓰신 분만 실명 거론을 했으니까 직접 해주셨으니까 해주셨으니까 지금은 거론한 거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써주시면은 표시가 알아서 잘 소개를 해줄 겁니다. 네네. 저희 댓글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저희 그러니까 게스트 분들이 또 1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최지영 게스트가 폰 이상이 가가지고 제대로 길게 못 적어줬는데 뭐 나중에라도 적어서 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축하하고 다음에 마션 할 때는 꼭 나를 불러달라. 마션 영화 할 때는 나를 꼭 불러달라면서 뭐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자주 언급했던 우리 형.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명준의 내가 형. 1년 갈지를 몰랐다. 그렇게 처음에 서두를 열면서.
근데 이게 1년 지나가면은 너 기억하지? 이제 너에게도 삼자가 드리우고 있어. 너에게도 삼자가 드리우고 있어. 그러면서 만으로 얘기해, 만으로. 형은 만으로도 삼자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방으로 또 들어가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형이 맨날 내가 취향 따라서 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훈이는 못 봤는데 효식이는 우리 형 봤으니까 알지만 좀 멋있고 목소리도 저보다 그치. 또 되게 멋있어요. 되게 말을 잘하는 형인데 비춰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뭐야, 이거. 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네 형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긴 했는데 착한 형이에요. 하여튼 최지영 게스트님과 명준의 형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축하 메시지. 고마워요. 예, 그리고 이니어던트 바이스 편에서 게스트로 나와주신 네. 김결애님께서 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영화 많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영화 팟캐스트들 중에 영화계만큼 특정 영화를 두고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드하게 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팟캐스트들에 비해서 히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버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축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셨던 리아님께서 또 따로 네. 주셨네. 또. 축전을 주셨습니다. 우와, 축전이요? 전이었어. 네,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소설이라는 서사에 익숙해진 제게 짧은 시간에 임팩트가 강렬한 영화라는 허구의 세상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영화를 그저 오락거리라고만 여겼으면 모르겠지만 허구의 세상은 또 다른,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진짜 세상의 거울이죠. 좋은 영화를 보면 몇 날 며칠이고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영화계는 제 무심함과 둔감함으로 꿀떡 삼켜버려 결국 잊혀질 의미에 대해 되새김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1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좋은 방송에 엄격하고 진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도 깊은 축전을 보내주셨을 줄이야. 맨날 길게 적어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음. 귀감이 됐어요. 솔직히 그거 보면서도 그쵸. 저도 뜨끔할 때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아메리칸 셰프와 또 정반대 되는 또 이번에 더 셰프도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 또, 셰프 영화? 네, 전쟁터 같은 그 주방이었거든요. 그거는. 네. 추천해드리는 거야, 지금 조심스럽게? 그거는 전쟁터 같은 그런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네, 미슐랭 또 따려고 되게 노력하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그 이니어런트 바이스 편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저희 김결의 게스트님과 리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인간지네 때 한 번 더 봬요. 리아님은 또 게스트로서 얼굴을 조만간 뵈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게스트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1호 게스트 김진금 군께서 축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1호 게스트 김진금입니다. 방송 녹음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나가서 횡설수설한 기억밖에 없네요. 크크크. 1주년 축하드리고 다음에 여성 게스트 출연할 때 가능하면 불러주세요. 내 스타일이야. 재밌어.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예, 뭔가 나 미안한 감정이 드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과할게요. 하여튼 진금군 같은 학교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조만간 또 얼굴 볼 텐데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리고 길고 길었던 방송을 녹음했었던 화였죠. 케빈에 대하여 화에 나왔었던 강병규 게스트님이 또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길게 적어줬네요. 네,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계 28화에서 케빈에 대하여를 소개를 도왔던 게스트 강병규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주위 지인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제 목소리를 듣곤 목소리가 오글거려서 껐다고 하더라고요. 점점점점. 여튼 전부터 그래왔지만 방송 이후부터 열렬 청취자로서 매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더더욱 좋아지고 심도 깊어지는 영화계를 들으며 저 또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영화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화의 다른 이면을 소개, 해설해주는 영화계 1주년이 아니라 3년, 5년, 10주년까지 맞이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규였습니다. 추신 최지영 게스트님 잘 들었습니다. 점점점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갈고하고 계시네 사람들이. 일단 강병규 게스트님께서 1주년 맞이했다고 했더니 저 언제 불러주실 거냐고 계획 좀 잡아달라고 빨리 나오고 싶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지영 게스트님과 녹음했을 때 최지영 게스트님이 약간 견제를 하셨잖아요. 강병규 게스트님을. 강병규 게스트님이 잘 들었다고.
그 견제를 아주 잘 받았다고 이런 뉘앙스의 축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전해줘야 되겠네요. 아 길게 너무 써주셔갖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영화 관련된 사람을 모셨던 거니까 나름대로 자극을 받았던 화였었거든. 다시 한번 저는 얘기 드리지만 그때 음. 당시에 제가 일찍 좀 나갔었던 게 시간이 제가 2시간인지 착각하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때 좀 일찍 나갔어요. 그때 이제 효식이가 뭐 너무 말을 잘해서 나간 거 아니냐, 네가 할 분량이 없어서 나간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하여튼 강병규 게스트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강병규 게스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뵈야죠. 또. 네. 예.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모셨던 큐레이터님이시죠. 윤나리 네. 큐레이터님.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나리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저에게도 굉장히 기쁜 경험이었고 진행하시는 분들 각자 개성이 뚜렷하신 만큼 서로가 다양하게 보는 영화에 대한 시각들을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첨예하게 나뉘는 영화에 대한 의견들이 때로는 영화의 깊이를 더 풍부하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종종 찾아드리며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메시지 길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너무 더 감사드립니다. 예, 영광스러웠죠 저는. 네, 예. 그리고 그때 방송을 다시 들어봐도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발음이 워낙 깔끔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나오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 메시지 윤나리 큐레이터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큐레이팅 할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CGV 아트하우스에 예매할 때 큐레이터가 이렇게 괄호로 써있나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거기서 어떤 큐레이터가 하는 건지도 알 수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윤나리 큐레이터님 큐레이팅 하시는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해드렸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인터뷰 했었죠. 저희가 네. 화요일 날 인터뷰를 했고요. 드디어 저희가 YBM 예. 어학은 어디? YBM. 네. 거기에서 마 과장님 통해서 했는데 혹시라도 YBM 시사닷컴 페이지 안 들어가 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맨날 그 탈 쓰고 계시는데 탈을 벗으시니까 완전 훈남이셔. 탈을 쓸 이유가 없더라고. 너무 잘생기셔.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일단 키가 183이 넘었지. 코가 되게 오똑하시더라. 두 분 다 되게 멋있어요. 두 분 오셨었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겨갖고. 네, 그것도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예, YBM 시사 살롱 블로그에 올라올 테니 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 과장님이 너무 저희 방송 꼼꼼하게 들으시고 조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리에서의 탱고? 예, 그것도 나중에 네. 혹시 자기가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됐다고. 음. 그리고 한 번 메시지가 왔는데 그래요? 그 데어 윌비 블러드 네. 정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음. 인터뷰하다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보실 것 같다고 그 오프닝을 버티실 수 있으실지.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시겠네. 오프닝만 버티면 사실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지루하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추천을 한다니까 믿고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1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셋만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게스트분도 이렇게 5분도 모시게 되고 인터뷰도 하게 되면서 마 과장님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뭐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도 그냥 기록 남기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또 소통을 해보고 싶고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까지 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하해주신 분이 또 있죠. 모과차랑 자몽차 플러스 또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요? 저희 영화계 열혈 팬이라고 제 여자친구 주연이가 저희 방주연 씨가 그래요. 예. 이렇게 또 챙겨주셨네요. 인증샷 남기라고 그랬는데 네. 손이라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맙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남자들은 이런 거 아예 생각을 못하잖아. 우리는 목 관리라는 차원이 없어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물만 마시면 다행이지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으니 누구는? 한 사람은 그냥 한 병 사와가지고 마시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주연이 너무나도 고맙고 평소에 뭐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 관리까지 생각하는 청취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는 점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쭉 가시란 말이 나랑 가라는 얘기지? 내가 잘할게요. 하여튼.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죠. 네. 게스트 분들과 지인분들의 축하 메시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나름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신 회차가 어느 편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뭐 비하인드 같은 거를 자기 나름 생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운로드 베스트 5입니다. 예. 네. 나단? 네, 이게 저희의 호스팅 서버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을 다루면 1, 2부를 나눠서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1, 2부에 걸쳐서 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1부가 1000명이 받고 2부가 800명이 받고 이러면 900명이 본 식으로. 오케이. 그 외에 단편으로 그냥 끝난 화는 그냥 그걸로 아, 산정하면 되고. 예. 중간에 영화를 다룬 편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래 해줘. 그래요? 그것도 해줘. 그것도 네, 해줘요 그래서 그냥. 예. 원래는 6이지만 네. 영화를 다룬 편 중에서 5위인 게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네. 오, 그렇구나. 이게 약 400분이 들어주셨습니다. 아 400분이요. 인사이드 아웃이 그때 워낙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응. 너무 얘네들이 예쁘지 않다. 어. 네가 얘기하지 않았나? 그치 캐릭터가 별로 어. 귀엽지가 않아. 그때 그렇게 우호적인 그러니까 의견은 아니었어요. 물론 애니메이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내용적이라든가 뭔가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취향. 그 영화가 갖고 있었던 힘에 비해서 좀 많이 과대평가됐다 이런 느낌이었었지.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된 만큼 우리가 다뤘던 것 자체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나 보다. 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성인용 애니라는 게 참 가장 만들기 쉬운 거구나 생각했어. 그냥 애들 보기에 무난한데 중간중간에 어른들 추억파티 코드 넣으면 성인용 애니 되는 거거든. 진짜 성인용 애니와는 달리 좀 허술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6위는 그랬고요. 네. 5위, 영화 중에서는 4위, 국제시장입니다. 아 국제시장이야? 이게 꽤 높네. 450회 정도. 그때 당시에 정훈이를 한번 몰아넣기를 성공을 해서 너무 행복했었던 화였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격수적인 거 아니야 이거? 같이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해야지. 아니 난 물론 명주가 특정한 영화를 보고서 뭐 지루해했든 뭐 재밌어했든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명주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진 않는다고. 이상한 거 같은데. 어쨌든 그때 국제시장은 확실히 1000만도 넘고 파급력이 있어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는 국제시장보다 한국 영화가 망가질 줄 몰랐거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망가지고 있어. 이게 아이러니하지. 우리가 봤을 땐 별로지만 최근 추세로 봤을 땐 이 영화 정도면 괜찮은 1000만이야.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역시 공감.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한 만큼 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망했어 완전. 그런 봐봐 것도- 최근 나온 1000만 영화를 생각해보면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 암살이야. 그 중에 뭐가 재밌다고 할 거야 차라리. 난 차라리 국제시장이 재밌었어 그래도. 그치, 국제시장은 유치해도 그냥 기승전결은 있. 눈물 나잖아 그래도. 눈물 나긴 하잖아 그래도 그 이상가족 찾을 때. 그냥 감성 파는가 보구나 하고서 그냥 볼 수 있잖아. 감성이라도 팔아주잖아 그거. 감성이라도 난 진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도 1000만이 찍혀. 진짜 놀랐다. 국제시장은 정말 이것보다 더 망할 줄 몰랐는데 한국 영화계가 내 기억 너무 심한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진짜 친구들의 의견에 너무 동의를 하셨구나.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냥 황정민 아저씨는 국제시장과 베테랑으로 의문의 입회를 당하셨어요. 예. 다음은 4위죠. 이거는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아니고 저희가 아카데미 특집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게 의외다. 의외로 800분이 들어주셨어요. 오 그래? 아카데미. 야 이거 팔리는데? 야 우리가 이동진 아저씨를 한번 제껴볼까? MC 보면서 막 해설하시잖아. 맞아. 네.
아무튼 생각보다 성과가 좋아서 네. 이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 있었죠? 그때 얘기했었던 게 아카데미 뭐... 얘기는 주연하고 작품상 뭐 그런 거 얘기했을 텐데 그때 네. 당시에 주연으로는 나를 찾아줘 찾아줘라. 그거나 아니면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였다든지 네. 아니면 뭐 버드맨 네,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보이후드라든가 네, 보이후드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미테이션 게임 뭐 음, 여러 가지 음. 있었어요. 윤나리 큐레이터님하고도 나중에 후일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카데미 작품이 거의 막 8개씩 올라가니까 그치. 작품상 후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딱 5개 정도밖에 안 음. 올라가는데 워낙에 풍성한지라 음. 이 작품 저 작품을 다 넣다 보니까 8개가 올라갔으니까 음. 버드맨이랄지 그치. 아니면은 뭐 위플래시. 위플래시라든지 그랜드 부다페스트.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도 사랑을 받았거든 많이.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영화제 특집으로 국내 영화제는 다루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룰 만한 영화 자체도 없으니까 시간을 편성하는 것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카데미나 뭐 칸 영화제 특집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영화들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괜찮다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거 다음 아카데미는 석 달 정도 남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더 랍스터 다뤘었는데 네. 그것도 그랑프리를 탄 작품이었었고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 작품 하나가 있는데 택시라고 있어요. 이란 감독 작품인데 그 아저씨가 영화를 못 찍는 금지령을 당했어요. 그 아저씨가 왜? 몰아서 1년인가 2년 만에 3편을 찍고 그 작품 중에 택시가 나온 거고 택시가 그랑프리를 탔단 말이야. 근데 그 이란 쪽에서 너무 우리나라 정서라든가 너무 면면이 파헤치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서는 금지를 내렸대. 근데 택시가 거의 막차 이제 찍은 거지 그 감독이. 그러고선 딱 나온 작품인데 세계 호평을 많이 받고 요즘에도 개봉하고 있는데 랍스터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많이 평점도 받고 있고 굉장히 독특한 영화더라고.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감독이 택시 몰면서 예, 막 사람들이랑 인터뷰 같이 막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3위는 저희가 첫 회차로 다뤘던 인터스텔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버를 한번 옮겼기 때문에 그 전에 조회된 것들은 집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 합하면 훨씬 많지 않을까. 최소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걸 감안하면 아마 인터스텔라가 사실 1위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집계된 횟수로는 3위라는 거. 약 800분. 곱하기 2하면 1600이네. 인터스텔라 때 사실 저희가 완전 첫 방송이고 우리가 막 뭐 먹으면서 해서 젓가락 소리도 나고 막 물 따르는 소리 나고 막 먹으면서 얘기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잘라낼 수가 없었어요. 대화하고 이게 섞였기 때문에. 맞아. 그냥 우리 그냥 그대로 내보내지 않았냐? 우리? 그치.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때 우리 편집은 내가 엄청 열심히 했어. 편집 그래, 미안해. 순수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때 두 번 했어, 2번 거. 그때 당시 우리가 처음 시작이고 컨셉이 워낙 편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격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싶어갖고 점점 보완된 방송을 했는데 하여튼 800분이나 들어주시고 많이 떠나간 게 아닌가.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보다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었으니까. 네. 그 다음엔 2위를 말씀해 주시죠. 네, 2위는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이거를 1000분 정도가 들어주셨어요. 와. 네. 위플래시는 명작이죠, 명작. 네, 명작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플래시를 줄거리 막 제가 플롯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읽으면은 끝이다 그러고서는 친구들한테 딱 보여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세 명이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한 대로 막 튀어나오니까 맞아. 플롯을 별로 안 못 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나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나도 같고. 그때 기운이 생생한 게 그 영화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그 흥분되는 느낌이 그 말할 때도 같이 쏟아져 나와갖고 격정적으로 얘기했던 화 같아. 나중에 효식이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냐고 니네 2명보다 막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나는 아직도 위플래시는 어딜 가든 추천을 해. 어디서 영화 추천 잘 못하겠는데 위플래시는 하게 되더라고. 이번에 차기작으로 다른 거 찍고 계시다는데 이번에는 좀 옛날로 돌아가서 찍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세 시대인가 뭐 언제적으로 뭐 찍는다고 그랬었는데 혹시나 아직도 위플래시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플래시는 정말 재밌어요. 네. 저는 OST 카라반이랑 음. 위플래시만 그냥 합쳐서 한 11분 정도 되는데 맞아. 그것만 한 진짜 반복해서 한 2달 동안은 들어봐. 진짜. 저 기립박수를 본 게 처음이라 어. 극장에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드럼이 뭔가 다 목소리를 내는. 플러스 저희 방송도 아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리뷰 비교해 가시면서 아 니네는 그랬냐? 뭐, 어. 나는 그랬다. 뭐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느껴지는 감동을 같이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대망의 1위. 1위는 뭐죠? 두구두구. 1위 같은 경우는 예 킹스맨이 되겠습니다. 아 킹스맨. 네. 내가 풀로 쓴 거가 그래서 많이 맞네. 보여서 기분 되게 이상하다. 어. 네. 이거 같은 경우엔 1150분 정도 와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으셨네. 확실히 요즘에 007 나왔다고 그러지만 음. 영국 스파이 액션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랑 또 별개로 콜린 퍼스 때문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실히 킹스맨 때 영화 그때 극장을 생각해 보면은 재밌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폭발력 있었어 거의 극장가가. 네, 네. 한국 영화는 물론 이렇게 좀 많이 침체해 네, 있었었지만 좀 침체기였긴 했죠. 그래서 화제가 워낙 많이 돼가지고 킹스맨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재밌게 굉장히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는 사실 부족할 게 없었지. 위플래시도 있었고, 버드맨도 버드맨도 있었고, 있었고, 킹스맨도 있었고, 내일을 위한 시간도 있었고, 아, 내일을 위한 시간. 매드맥스도 있었고. 아, 올해 상반기엔 참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명주가 많이 공헌을 해줘서 명주가 아니었으면 킹스맨도 없었을 거 아니야? 위플래시도 없었네. 깔 것도 되게 많았었긴 했는데 깔 것도 얘기하면은 막 데뷔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내 기억에는 아카데미 특집도 명주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아, 명주 그냥 아니었으면 우리 생각엔 나올 그게 아니었거든? 스미스랑 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애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 지켜주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나온 거니까. 지금 오늘은 익숙했다. 얘는 이런 거 참 잘 캐치해.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은 1주년 특집이긴 한데 연말에는 다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를 오늘 하면은 좀 안 될 만한 그런 거라서 시상식인데 영화계 시상식 해가지고 타이틀 딱 잡아버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50개 정도 되니까 이제 영화가 그쯤 돼가지고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뭐 작품상 그런 작년에도 거 했었죠? 예, 작년에는 탑3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예 한번 각자 한번 뽑아보자 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때도 한번 풍성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1000명이 넘는 분이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그거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예. 네. 인터스텔라가 그래도 만약에 1600명 들었으면은 왜냐면은 저희가 11월 이맘때 윈터스텔라 올리고 1월달에 서버거드 이전했으니까 예. 한 달 거의 반 동안 인터스텔라 조회수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적어도 봉 숫자는 되지 않을까. 인터스텔라의 위력이구만. 네, 하여튼 1위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앞으로 또 수직 곡선을 이루도록 상승 곡선을 이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각자 인상 깊었던 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썰을 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일 좋았던 회차는 주먹알 라이프. 주먹알 라이프에서 긍정적인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남기고 해시도 좀 담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애니메이션도 처음 달았었고 그런 거를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목소리 출연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캐릭터 면면이 디즈니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맨날 권선징악 그런 식으로만 따져가지고 멋있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그런 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루었도다 그러고서는 끝나는 그런 방식에서 악당이었던 주인공이 나중에 생각을 바꿔가면서 뭔가 현대화에 타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비춰주는 것 같아서 나는 그때 당시에 주먹랑 랄프를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주먹랑 랄프를 보고 더 풍성하게 해준 것 같아서 나는 그때 회차가 기억이 남더라고. 저는 머니볼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거 플롯도 명주가 가져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주가 하도 많이 마음고생이 심해서 어떤 영화를 가져와야 좋은 얘기를 들을까 이 얘기를 하다가 머니볼을 가져왔는데 저희 셋이 만장일치로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평했었고 분위기도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저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었고 머니볼 자체가 워낙 대단한 명작인지라 인상 깊었던 회차고
또 다른 면으로는 게스트분들이 나오신 모든 화가 저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셋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사실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사실. 너무나 예, 배우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로 게스트분들을 모시는 화가 생기면서 점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영화계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었던 순서들이었기도 했고 다른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광고 홍보도 됐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셨던 저희 게스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킹콩 특집, 킹콩. 피터 잭슨 특집이었죠. 네. 액션에 관해서. 뭐 그거는 재녹음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 열심히 준비했던 화라서 제가 한번 녹음하다 날려갖고 그래서 인간 녹음기가 됐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대로.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게 다 기억에 남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셋이서 같이 재미있게 했던 거는 뭐 머니볼도 있을 테고 그 외에 매드맥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교적 셋의 입장이 일치하고 얘기거리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 외에 뭐 가장 워스트로 뽑을 수 있을 만한 회차는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워스트라기보다도 워스트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얘기하면 빡빡 터지냐. 어쨌든 간에 워스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공주. 제가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친구들의 발 맞춰서 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맞추는 바람에 이게 어긋나 버렸어 박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나한테 의문을 가져서 얘기를 한 거야. 야 너는 천우희 씨 그렇게 칭송하면서 별로 말을 못된 것 같다고. 말을 말을 못했다고. 이상하게 한 것 같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효식이가 한번 청취해보면서 리뷰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듣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못했더라고 진짜. 그때? 그때 당시에 두 명만 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나는 이상한 말 그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랬나? 나는 그러니까 좀 조용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할 분량을 1인분 역할을 제대로 못한 그런 회차였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땐 또 방식이 줄거리 하나하나 말하면서 좀 깊게 들어갔던 회차였었는데 그게 좀 워스트였었구만. 본인이 말을 못해서. 네. 1인분을 못해서. 1인분을 못해서? 아니야. 그리고 제가 뽑은 워스트는 스틸라이프입니다. 왜냐면은 영화는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플롯도 쓰고 제가 주도했던 화인데 댓글에서 요청을 받아서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을 다신 분한테 충족시켜드리지 못할 만큼 리뷰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나도 영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영화를. 근데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댓글 해주셔가지고 뭐 영화 달라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되게 오만한 거구나. 이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영화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되게 겸손하지 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이후로 더 가십거리라든지 아니면 감독에 대한 얘기, 뭐 배우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훨씬 더 찾아보면서 얘기하려고 했고 그거를 떠나서 내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된 화라서 이때 내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이거 대충해서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성을 했던 화이기 때문에 스틸라이프 이 시간을 내가 제일 못했던 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정형화된 저희만의 플롯이 생겨나고 차근차근 해서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스미스는? 저는 베테랑을 꼽겠습니다. 왜? 영화가 너무 나쁘기도 했고 내가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베테랑을 막 본 거라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잘 못했어 사실. 얘가 그리고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때 당시. 의욕이 좀 없었어 그때. 너무 이걸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있었지. 나는 국제시장 할 줄 알았는데 또 베테랑이었구나. 아니 국제시장은 괴롭긴 했는데 솔직히 베테랑에 비하면 볼만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는 비판하면서 얘기거리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베테랑은 그러기도 좀 애매했다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재미없었거나 다루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마저도 좀 더 잘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겠지. 스미스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리는 영화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뭐 영화가 힘들었다기보다도 친구들하고 이게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오해 소지라든가 그런 게 좀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거 빼고는 영주가 잘 참아줬지. 네. 근데 그냥 프리토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안 다뤘던 거 중에서 공포도 한번 달아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보면서 다루었던 작품들을 보니까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 뭐 로맨스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포 영화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검은 사제들 같은 엑소시즘도 좋고 아니면은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든가 뭐 예전에는 뭐 엑스텐션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뭐 그런 기괴하고 좀 그런 것도 물론 깜짝깜짝 놀래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든가 그런 거밖에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그런 공포 영화 중에서도 좀 명작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도 괜찮았었던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달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난 공포 영화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막 공포감을 느끼면서 보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뚜렷한 주관은 있어요. 일단 귀신이 나오거나 피가 튀거나 해서 무서운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다. 그건 그냥 자동 무비다 그냥.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자동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공포 영화라면은 그런 귀신이나 살인마나 피 튀기는 혈투나 이런 게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거를 타개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심연을 맞닥뜨려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식의 공포영화가 진짜 공포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관객 역시 그 등장인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심연을 맞닥뜨리는 그런 영화가 좋은 공포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소름 뭐 이런 작품이 있겠네. 그치 소름이나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워낙 귀신 안 나오고 약간 깜짝 놀라서 그런 영화라서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괜찮겠네. 영화를 다방면으로 다루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공포 쪽만 다루면은 웬만한 건 다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지금은 요즘에 청취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영화 쭉 보면서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하반기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영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일단은 다루고 따뜻해질 쯤에 소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갖다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나는 힘들었던 거는 일단 우리가 한 주 한 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롯을 각자 써야 되고 영화도 무조건 봐야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준비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를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아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알면 할수록 벽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더 안 하고 보면은 내가 영화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겠구나. 이거 이상 알고 싶은데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 한계를 느꼈던 게 그 버드맨. 버드맨 때는 이 영화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실체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스미스 얘기 들어보거나 다른 평론가나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갈 수 있는데 너무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름의 주관도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나한테는 그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또 고마운 거 있지 명주한테. 왜냐면은 나랑 스미스랑 오래 보긴 했는데 좀 이렇게 스타일이 배려가 없어. 감정에 대한 배려라 그래야 되나? 상대가 상처받을 거에 대한 배려가 딱히 없어. 왜냐면은 스미스랑 나 같은 계열도 딱히 상처를 안 받는 타입이잖아 사실. 약간 좀 무심하지? 뭐 실수하거나 늦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마디 하고 말지 약간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그 한마디가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상대방은 못 넘어가는 그 경우가 좀 많아. 더러.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한테 1년 동안 얘기를 못했지만 공책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름을 적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름을 적고 있고요. 뭐 데스노트야? 네, 데스노트죠. 하나씩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각자 캐릭터를 맨 처음에 잡은 게 다르긴 했는데 뭔가 내가 중립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 또 고집이 세갖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막 싸움이 붙고 약간 이런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랑 나랑 스미스랑 또 이렇게 의견 충돌이 나면은 서로 그냥 뭐 그래?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명주 같은 경우에 상처가 되니까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야, 왜? 상처받는 애가 뭘 그렇게 공격하냐고. 뭘 그렇게 공격하냐고. 근데 자기 방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 그게 또 그런 게 있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공격하는 거였지. 공격하는 거였지. 아니 그리고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게 뭐 디스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려요. 또 저도 많이 뿌릴 건 뿌리고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난 특별히 뭐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는 없고 스미스한테는 나나 효식이나 미안한 거는 있지. 편집하는 것 때문에. 맞아. 예. 네, 편집이 좀 시간이 많이 먹긴 하는데 사실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서로 좀 말할 때는 그냥 즐거운데 이걸 남한테 들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오라될 때 있잖아. 그래서 이거 자르다가 이거를 우리가 들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하면서 잠깐 중단했다가 딴 거 하다가 다시 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편집의 고통이구나. 편집의 고통. 사실 우리가 마이크만 달아놓고 휴대폰만 켜놔서 녹음만 하지 딱히 그 청자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거는 있지. 근데 그게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좀 웃길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걸 근데 또 잘라내면 또 재미가 없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그냥 약간 난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굳이 꼽아보면은 뭐가 있을까? 뭐 생활 패턴이 달라서 조금 일어나기 빡센 거? 그런 거 정도? 힘들 정도? 그거 말고 뭐. 저희가 뭐 밤에 녹음할 때는 괜찮은데 낮이나 아침에 녹음할 때는 좀 진행자. 사실 오늘 그래서 지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알람을 12시 15분에 맞췄는데 알람이 울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패턴이 틀리니까 이게 좀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이런 적이 없는데 아무튼 네. 오늘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효시가 우리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도 설명을 좀 해줘. 만드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저희 각자 자기 집에서 녹음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은 저희 집에서 했고 저저번 주나 뭐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집에 가서 저희 집은 사정이 있어서 못해요. 네. 저희 집은 사정이 있어서 스미스와 저희 집을 애용하는데 네. 대신에 핸드폰은 이제 명주 걸로 하고 제 걸로 하고 뭐 소형 마이크를 달거나 아니면 안 달거나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다른 방송 많이 들어보는데 다른 방송에 비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녹음해도. 이게 명주의 스마트폰이 또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내 네. 걸로 녹음할 때는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었거든. 갤로트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스미스가 따로 편집을 쭉 해가지고 방송에 올리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설명해야 돼? 아니 그냥 뭐 팟캐스트 관심이 있다거나 그러시는 어.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걸 모방해서 하실 수도 있지. 그리고 스튜디오도 가끔 저희가 가잖아요. 그쵸. 가끔 게스트분들이 가는데. 오시면은 아주 멋있는 스튜디오로 가서 모셔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김진금 군께는 미안하지만 진금 군대는 우리 집에서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첫 번째 게스트한테 너무 미안해. 진짜. 그때도 거리 문제가 크지 않았나? 네. 거리 문제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해결했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달려온 1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보다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가 가는 길은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하겠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긴 하지만 더 질 높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면은 언제든지 방향이나 개선할 점을 고려하면서 녹음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질타의 말씀이나 무언가 이렇게 해봐라 뭐 저런 방면 하지 말고 저런 특집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방송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소스들도 있어.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듣다가 보면은 그런 걸로 갖다가 우리가 차용을 해서 물론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유의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모티브가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구현해내고 싶은 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그냥 얘기를 한 다음에 네. 니네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뭐 그런 것도 좋으니까 한 번씩 아이디어도 주시면은 저희는
겸허하게 토의를 해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년 됐는데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좋은 방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신 영화 목록들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 방송할 게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예, 효시가 다 적긴 적었어요. 예. 예. 다 적어놨기 때문에 예. 빠짐없이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게 없을 때 독자분들의 힘을 빌어서 당장 겨울 되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올 중순 때는 그렇게 다룰 영화가 없었는데 다룰 영화 없었는데 어. 요즘에는 좀 많아지긴 한국 영화도 했어요. 갑자기 나오기 예. 막 시작하고 갑자기 이제 많아져가지고 시상식을 준비하는 영화들인 거지. 네, 하여튼 잘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정어린 질타와 관심으로 저희 방송을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내년 11월 중순 때 뵙도록 하고 다음 주 영화는 내부자들로 하겠습니다. 내부자들 드디어 개봉하네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블라인드로 보고 정말 한국 영화가 상반기에 정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음. 혜성같이 저한테 나타난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편집본 3시간짜리를 봤는데 이번에 편집된 것도 좀 보면서 비교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원작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웹툰 원작이라서.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완결이? 아직 완결은 나지 않아요. 아직도 연재 중이야? 예, 아직도 연재 중이라 그게 있어서 한 번씩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배우들이 또 쟁쟁하고 네. 또 문제 인물도 있어가지고 재밌는 음. 시간이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예, 문제 그 그 배우? 분이에요. 예. 뭐 그 문제는 옛날에 끝났는데 뭐 아직도 문제야? BHC가 나오기 때문에 예. BH를 HS가 다루도록 치킨집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BHC. BHC가 나와서. 네, 하여튼 저희 1주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내부자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신작.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